방산주가 지난해에도 또 엄청 많이 올랐는데 올해도 계속 오른다고 보시나요? 트럼프는 계속 얘기합니다. 너네 무임승차하지 마라. 이제는 자주국방 태세로 가고, 다른 나라들도 이제는 내 나라는 내가 지켜야겠구나. 2030년까지 재무장론, 그래서 1200조 투자해서 재무장을 하겠다. 특히 우리나라가 많이 수혜받을 수 있어서 내수주였는데 이제 수출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큰 규모로 수출은 없었으니까. 현대 로템 같은 경우가 가장 탑픽으로 2019년 1월 달에 크나큰 일이 있어요. 중국의 창어 4호가 달의 뒷면에 착륙을 했어요. 트럼프가 화가 났어. 빨리 마련하라고 그랬잖아.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우주시장 규모가 민간으로 이양되면서 시장 규모가 커지는 부분, 그래서 뭐 라든지 이라든지 그런 종목들 많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방산도 주목해야 할 부분으로 짚어주셨잖아요. 근데 사실 방산주가 지난해에도 또 엄청 많이 올랐는데 올해도 계속 오른다고 보시나요? 그 방산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지난해 오른 거는 뭐냐면 글로벌적도 조금 있었지만은, 이제 부각이 된 거는 뭐냐면 2022년 2월 24일 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거죠. 트럼프 1.0 시대 2017년, 2018년, 2019년 이렇게 지나보면 매월 6월 달에, 올해도 6월 달에 나토 회원국 정상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요. 그때 의제에 맞게 이렇게 열리는데, 2019년도 그 정도의, 그러니까 매일 가서 트럼프는 계속 얘기합니다. 너네 무임승차하지 마라. GDP에 얼마만큼 늘려라. 근데 원래 나토 회원국들은 이제 트럼프 전에 2014년도에 6월 달에 모여서 뭘 했냐면 2023년까지 GDP의 2%를 달성하겠다라고 협의를 봤어요. 그런데 2023년까지 다 달성 못했어요. 트럼프는 계속 얘기하는 거지. 뭐 3%로 해라, 뭐 등등등 계속 얘기를 했죠. 근데 2019년도에 했는데 나토 회의 일정이 이틀인데 하루 갔는데 이제 메르켈이랑 입싸움 하다가 그냥 와버렸어요. 그만큼 나토는 사이가 안 좋은 거지. 근데 작년 이제 10월 달에 네덜란드 전 대통령이 나토 의장이 됐는데, 2019년 그 당시에 그나마 트럼프한테 약간 편을 들어준 사람이 이번에 나토 의장이 된 겁니다. 며칠 전에도 트럼프랑 만났죠. 그리고 계속 후보 시설에도 뭐 3%로 늘려라, 5%로 늘려라, 무임승차하면 내가 왜 니네들 도와주냐, 니네들 자주국방 해라. 부랴부랴 20개국이 파리에 모여서 야,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러면은 큰일 나겠다, 그래서 우리도 자주국방 태세를 하자. 그 차원에서 2030년까지 재무장론, 그래서 1200조 투자해서 재무장을 하겠다. 글로벌적으로 원래 중동은 하얗고, 그 다음에 유럽은 약간 평화였는데 이제는 자주국방 태세로 가고,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이런 추세가, 트럼프가 한마디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 나라는 내가 지켜야겠구나, 미국의 도움 뭐 필요 없다, 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면서 무기 수출이 잘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작년까지는 우리나라가 2022년 7월 달쯤에 폴란드랑 기본 계약이라는 걸 맺고, 그 이후에 차례차례 1차 계약 맺어서, 근데 그런 것들이 수출이 잘 되면서 작년까지는 좀 오른 거고, 올해 본격적으로 오르는 거는 이제 라인메탈이라든지 이제 그런 독일 업체들, 무기 업체들이 또 많이 오르면서 또 거기에 또 편승해서 좀 오른 부분이 있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뭐냐면, 방산주가 언제부터 오르기 시작했냐면 2022년부터 오르기 시작했어요. 이건 왜 그렇죠? 아까 그 글로벌, 그렇죠? 내수주였죠. 내수주였는데 이제 수출하기 시작하면서, 그전에도 수출을 하긴 했지만은 이렇게 큰 규모로 수출은 없었으니까. 우크라이나가 이제 지금 뭐 휴전에 대해서 뭐 1개월 동안 에너지 인프라 부분에서는 휴전하자, 뭐 그래서 이렇게 뭐,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본격적으로 그냥 휴전해도 뭐 폴란드를 하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지금 2030년까지 재무장 하자고 했으니까. 그리고 중동은 항상 하얗고고,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가 이게 중국해로 넘어오면서 좀 안 좋은 부분이 있고. 그래서 말씀드린 건 뭐냐면 2022년 6월 달에 스페인에서 나토 회의가 열렸는데, 원래 나토 회의는 그냥 나토 회원국끼리 모이는 건데 네 나라가 초대가 됐어요. 처음으로 2022년 6월 달에 스페인에서 네 나라,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이건 뭐냐면 러시아가 공격하는 거는 유럽 애들이 맞는데 중국이 태평양 쪽으로 내려오는 거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막아라. 그 뜻입니다. 2022년, 2023년, 2024년 미국에서 열렸는데 다 초대가 됐어요. 그러면 2025년도에도 초대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융합이 돼서 우리가 또 수출주로 변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거는 큰 흐름이다. 그런데 이제 당연히 해외 기업들, 그러니까 미국 방산주 빼고 다른 방산주는 많이 올랐겠죠. 미국 방산주보다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많이 수혜 받을 수 있어서 하는데 특히 이제 주목하는 거는 그럼 밸류에이션이 지금 얼마냐? 근데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지금 올라도 밸류에이션이 한 14배, 15배, 라인메탈은 한 50배 정도 되는데 그래서 아직 좀 싼 측면이 있고 그래서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가 있냐면은 이제 1차 계약은 끝났고 2-1차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한 180대 정도, 한 9조 이상 계약이 앞두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유럽에서 무기를 할 때는 지금은 이제 수출을 하지만은 이제 역내에서 생산하는 부분이 또 중요성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현대 로템 같은 경우가 가장 크게 탑픽으로 좀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이고 나머지 종목들은 뭐 LI 넥슨 뭐 그런 것도 좋고 한국항공우주 좋고 S&T 다이나믹스도 K9 자주포의 변속기도 만들지만은 이번에 이제 그 국군 K2 전체 4차 양산이 거기에 이제 변속기로 처음으로 들어가서 그런 것도 수혜받을 수 있는 거고 STX 엔진 같은 경우에는 또 그 K9 자주포의 변속기를 국산화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우주도 중요한 테마로 짚어주셨어요. 우주는 좀 이게 어려워가지고 정부 정책 측면에서 어떤 이슈가 있는지 그리고 민간 측면에서 어떤 이슈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우주는 원래 정부 정책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우주 정책을 펼친 건 뭐냐면 1957년도에 소련에서 그 당시 소련에서 인공위성을 띄웠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게 뭐야? 내가 앞선 줄 알았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1945년에 내가 이제 패권 국가 1등 국가가 됐는데 얘네가 우주를 쏘네? 그래서 58년도에 부랴부랴 그럼 우주에서도 내가 승기를 잡아야겠다. 그래서 나사가 설립이 돼요. 1961년도에 휴스턴 센터에서 케네디 대통령이 유명한 연설을 하죠. 문샷이라는. 문샷이란 뭐냐면 내가 그러니까 1970년도가 되기 전에 달을 밟겠다. 1969년도에 암스트롱이 가서 달 발자국을 남겼죠. 그리고 1972년도에 달을 착륙선이 도착한 이후에 한 번도 안 했어요. 2017년도 1월 20날 트럼프가 취임을 하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보여주는 것도 또 하고 그래서 야 이거 달도 해서 나사에서 좀 뭐 달 좀 하는 거 좀 해봐. 그랬는데 2018년도에 명령을 했는데 그래서 맥자고 그러는 와중에 2019년 1월 달에 크나큰 일이 있어요. 중국의 창어 4호가 달의 그 뒷면에 착륙을 했어요. 달의 뒷면에는 좀 착륙하기 어려운데 그러니까 트럼프가 화가 났어. 야 이렇게 빨리 마련하라고 그랬잖아. 그래갖고 2019년 5월 달에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발표해. 아르테미스는 뭐죠? 달의 여신. 그리스 신화로. 창어는 뭐죠? 창어는 중국 신화에 보면 달의 여신이 창어입니다. 똑같네. 네. 아르테미스 프로젝트가 2019년 발표하면서 다른 방법을 사용했어요. 무슨 방법이냐면 옛날에는 정부 나사가 다 개발하고 그 돈을 다 대고 했는데 그러지 말고 민간 기업에 이양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 착륙선, 그러니까 2027년도에 남자 3명, 여자 1명, 여자 1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예요. 4명을 데리고 달에 착륙하는 거야. 달의 남극에. 어려운데 착륙해서 거기다가 베이스 캠프를 치는 다음에 2028년, 2029년 왔다 갔다 하다가 화성의 탐사를 위한 전진 기술을 사용하자. 이게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의 줄기입니다. 그럼 2019년도에 그 10개 업체를 선정해서 야 니네들이 달 착륙선도 개발하고 다 해서 니네들이 한번 해봐. 그래서 돈은 원래 나사가 했을 때는 많이 컸었는데 이제 민간 기업이 하니까 조금 줄어들면서 효율적으로 된 거죠. 이걸 무슨 단어를 쓰냐면 뉴 스페이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정책이 뉴 스페이스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민간한테 이양하는 정책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가 나사가 주도하지만은
민간 이양 정책으로 바뀌면서 어떻게 되는 거죠? 자기가 개발하고 더 수주도 더 금액이 많이 받을 수 있는 거. 그 업체 하나하나에 그런 부분들 뉴스페이스가 하기 때문에 우주 시장 규모도 어떻게 되겠죠? 더 커지는 거죠.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이양을 했기 때문에 이게 결부되는 게 뭐냐면 우주 시장 규모가 민간으로 이양되면서 시장 규모가 커지는 부분 하나. 두 번째는 아까 이제 민간 쪽 말씀드렸는데 궤도는 이제 저궤도 가까운데 여기서 한 뭐 100km, 150km에서 한 300km 미만대.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게 중궤도. 그다음에 더 위에 있는 게 정지궤도. 왜 정지궤도라면 지구랑 속도가 똑같아요. 그 전에 사업자는 다 중궤도 내지 정지궤도에 인공위성을 써서 우리가 이제 해양할 때 그 크루즈선 같은 거 보면 큰 접시 모양의 이제 안테나를 볼 수 있는데 그게 다 그 안에서 중궤도나 정지궤도를 이용한 인터넷을 사용하기. 근데 지금은 바꾸고 있다. 거기까지 안 가고 저궤도. 왜냐면 저궤도를 촘촘하게 쌓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거의 2,000개 이상 쌓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스페이스X에서 이제 영업하는 거고 저궤도에 쏘면서 민간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데 지금 어찌됐든 미국이 스페이스X가 단연코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중국도 쫓아오고 있어요. 근데 패권주의가 여기서 나온 거죠.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도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스페이스X의 단계는 두 단계가 있어요. 1단계는 6,000개를 쏘는 단계가 있고 2단계는 24,000개를 쏘는 단계가 있는데 6,000개는 그 통신위원회 같은 데서 허락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허락을 해줬었는데 24,000개는 허락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막 그 X로 막 불만을 표시하니까 그 불만에 대해서 호응을 했던 사람이 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된 거죠. 그리고 하나 또 이제 말씀드릴 거는 마지막으로 2020년도에 또 자랑하는 게 트럼프가 제일 자랑했던 게 뭐냐면 뭐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도 있지만 우주군 창설. 이거를 자랑스럽게 얘기해. 내가 창설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2022년도에 우주군이 창설됐고 작년도에 또 일본에서도 우주군이 창설됐습니다. 우주군의 목적은 뭐냐면 우주 패권주의. 그런데 이제 정찰 위성을 띄워서 적들의 동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뭐 중국, 북한 뭐 등등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착하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주한미군에 우주군이 있어요. 우리나라 무기가 그냥 대충 하니까 파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꼭 만들어야 돼. 무슨 일이 있어도 국방과학연구소에 이거를 개발해야 돼. 기간이 있고 실패하면 안 돼. 그래서 계속 국산화하면서 하니까 다른 나라보다는 전차 같은 경우도 훨씬 또 거의 뭐 30% 40% 싸고 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좋잖아. 그러니까 다른 나라 무기는 비싸고 미국 무기는 잘 두지도 않지만은 또 많이 기다려야 돼. 낫기도 빠르고. 그러니까 가성비가 있는 것 같지. 우리나라에서도 정찰 위성 관점에서 물론 인공위성 관점에서지만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발달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한국 항공우주라든지 뭐 하나시스템이라든지 대피위성이라든지 이제 그런 종목들 많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인텔리안테크는 이제 원앱에 600기 정도 했는데, 원앱이 이제 재무적으로 안 좋아져서 유텔셋이 인수를 했어요. 유텔셋 원앱에 이제 평판화 안테나를 납품한 인텔리안테크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주 종목이 가장 못 올랐죠. 그래서 앞으로는 우주 종목도 요거 이제 세계 섹터는 많이 올랐는데 우주 종목도 또 빛이 볼 날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IM증권의 이상원 부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